學教授殺妻案終於審結，被告中文大學醫學院副教授許金山謀殺妻女罪名成立，依例判終身監禁。呢單震驚香港嘅殺妻案，兇手心思細密，案情曲折離奇，當中疑點重重。執法人員點樣抽絲剝繭，還原真相呢？警方隨即多方面追查，首先檢驗扣查咗嘅私家車，睇下車廂內有乜嘢可以釋出一氧化碳嘅呢？檢驗結果發現一氧化碳並唔係嚟自汽車引擎，咁係嚟自邊度呢？警方追查香港氣體供應商，有驚人發現，原來案發前買入大量一氧化碳嘅，正係死者丈夫任職嘅中文大學醫學院。追查之下，揾到許金山嘅研究助理，證實許金山訂購大量一氧化碳做研究。更吊詭嘅係，佢曾經親眼見過許金山將兩個注入咗一氧化碳嘅瑜伽波帶走。佢究竟想做咩呢？探員先重新仔細檢視車廂，喺尾箱發現一個被紅白藍膠布遮住、已經冇晒氣嘅灰色瑜伽波。化驗之後，雖然波入面再揾唔到絲毫一氧化碳，但表面睇嚟佢好有可能係致命嘅兇器。下一步就問邊個擺個波入去呢？究竟係咩人咁大仇怨，諗出呢一個殺人毒計，將毒氣擺入瑜伽波裏面，殺佢於無形？事發後1年，許金山再接受盤問，先至講出驚人秘密，承認瑜伽波係佢所擁有，亦係佢將一氧化碳注入瑜伽波帶翻屋企。我係做緊一個研究，係用氧氣救活一個一氧化碳中毒嘅病人。咁啱屋企個渠口嗰度咧有好多老鼠，咁我就將一啲一氧化碳就泵入去嗰個瑜伽波嗰度，又帶翻屋企，將佢殺死咗嗰啲老鼠。呢個講法簡直匪夷所思，不禁令人懷疑真正嘅目的唔係殺鼠，而係殺人。黃秀芬嘅死係咪因為許金山想徹底擺脫妻子，所以設計將佢毒死？如果係，許金山又點樣製造疑似意外，令妻子中毒身亡？案情透露，兇徒要毒殺枕邊人，於是將瑜伽波注入一氧化碳，睺準老婆揸車出門之前掹走活塞，放落車尾箱，等老婆不知不覺之間中毒，失去知覺，跟住撞車身亡。但佢估唔到，雖然當日千叮萬囑叫次女 Lily 留喺屋企做功課，但佢最後都上埋車，無辜陪死。當日下晝，黃秀芬同次女 Lily 揸車離開大洞村屋企，車程大約2至3分鐘，就停低架車喺巴士站。當時車窗緊閉，開住引擎，佢哋就合埋眼坐喺座位。途人以為佢哋只係瞓緊覺，其實可能已經中咗毒。好多朋友就會係覺得攰啊，有少少眼瞓啊，有少少頭暈啊咁樣。你突然間咁嘅時候，大部分人都會諗，好似今日有少少感冒喎。可能係咁，所以死者停車小睡，點知就一睡不起。主要嘅原因咧，就因為其實佢可以同我哋身體嗰個血紅素結合咗。我哋係用紅血球係去幫我哋運送氧氣嘅。但係如果我哋呼吸入咗一氧化碳嘅時候咧，個一氧化碳咧會搶咗氧氣同血紅素結合嗰個位，咁咧就製造成一個缺氧嘅情況嘅。除咗揀選嘅一氧化碳夠晒毒，用瑜伽波裝毒氣嘅份量更加係令人必死無疑。睇更多 TVB 精彩節目，歡迎詢問各電視平台訂購優惠1-877-893-8888。中大醫學院副教授許金山嘅太太同次女前年喺車入面吸入一氧化碳中毒死亡。許金山喺星期一清晨以涉嫌謀殺太太同個女被捕，並被落案控以2項謀殺罪。同日喺沙田裁判法院提堂，佢暫時無需答辯，案件將會轉介高等法院審理。法庭會押後到10月16號喺東區法院進行交付審訊程序，期間佢需要還押。而涉案嘅 Mini Cooper 扣留喺警署，呢架車亦都係案中關鍵。
當時許金山嘅太太同個女揸 Mini Cooper 離開馬鞍山西沙路住所冇耐，就被發現昏迷喺車廂入面，最後死亡。對於二人因為吸入高濃度一氧化碳致死，但係毒氣來源成謎。經過長時間嘅追查同科學鑑證，揭發車尾箱一個已經漏氣嘅健身球有問題，懷疑涉及人為因素，令到案件得以有突破性進展。現年52歲嘅許金山係中大醫學院麻醉及深切治療學系副教授，原本一家6口住喺西沙路大洞村嘅村屋。佢太太同個女身亡之後，佢如常做嘢同約朋友食飯。據知有時返屋企食飯之後會揸車外出，到深夜或者第二朝先至返屋企，或者直接返工。ONTV 東網電視新聞台報道。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준비한 중국 사건은 중국 대륙이 아니라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내용은 너무 짧은 내용이어서 아마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아니면 짧게 그냥 설명을 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귀한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진범은 홍콩 중문대학 의학과 부교수 겸 의사였던, 그러니까 마취학과 의사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진범입니다. 또 그 놀라운 사실은 그냥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두 사람은 여자이고요. 모녀 사이입니다. 근데 진범은 또 아주 끔찍하고 좀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인데 그 두 모녀와 아주 가까운 사이,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도 조금 끔찍하기도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인데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2015년 5월에 그 홍콩 마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시사로라는 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모녀로 본인들의 자가용 안에서 혼절한 상태에 발견이 됐고요. 그것도 이제 본인들의 집에서 제일 조금 가까웠던 것 같아요. 2분도 안 되는 그 자가용으로 2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 근처에
그러니까 홍콩 중문대학 병원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인지는 모르는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는 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날 비도 안 오는 날이었는데 그 차 밖이 물로 이렇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차 안에 2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눈을 감은 채 운전석에서 두 손을 이렇게 축 처진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가 이 머리를 창가에 이렇게 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차 안에서 낮잠을 좀 자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서 좀 있다가 그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안 됐던지 조금 넘었던지 그랬겠죠. 운동 삼아 이제 산책을 하려고 추리닝을 갈아입고 집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던 중에 그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치게 됐나봐요. 근데 아직도 그 안에 차가 그대로 서 있는 데다가 더 이상한 건 이 두 여성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낮잠을 자고 있든지 해도 몸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가 좀 변해 있을 텐데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게 뭔가가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막 창문을 두드리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막 그 안에 있는 2명을 깨우려고 했는데 깨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경찰과 그 소방관들이 도착을 하죠.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차 창문을 먼저 부신 다음에 차 문을 열고 그 두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내서 눕힌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병원으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였을까요? 그냥 그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부검을 해보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두 사람 신체 내에 그 혈액 가운데 일산화탄소가 50%가 정도가 함량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녀들은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흡입을 하는 과정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인은 이제 알아냈으나 좀 기이한 게
그 죽게 된 독 기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여러 번 조사를 하다가, 잠시만요. 차 내에 그 숯 같은 거 아니면 일산화탄소 같은 의심이 가는 독약물이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조사했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뒷좌석에 테니스 라켓 하나만 발견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프랑스 차 공장에다가 그 차를 보내서 좀 조사를 좀 전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해석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차를 조사를 경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트렁크 안에 보니까 짐볼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뭐라고죠?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그 헬스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공 있잖아요. 거기서 막 몸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거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 짐볼이 하나 이렇게 바람에 완전히 빠진 상태에 그걸 발견을 됩니다. 근데 그게 2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좀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 독 물질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볼 안에 일산화탄소를 투입을 시킨 다음에 고의로 바람을 좀 이렇게 천천히 빠지게 한 다음에 그 차 안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걸 일산화탄소를 자기도 모르게 흡입을 하면서 천천히 숨이 거두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용의자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경찰에서는 이제 그 차를 다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차 내에 두 사람이 모든 그 차 문들을 다 잠근 상태에 그 안에서 숨을 거뒀기 때문에 밀실이라고 하죠. 아무도 침입을 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자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또 의심이 가는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한 남자. 근데 그 남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 당일날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뭐 무슨 보고를 받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장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용의 선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고의로 차 트렁크 안에다가 그 짐볼,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가득 담아둔 다음에 바람을 천천히 빠지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또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아내가 뭐 마흔산으로 이제 놀러 가기로 해서 차를 빌려주는 척 생색을 내고 차키를 이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이제 간 거죠. 아주 그냥 계획적인 거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남편이 원래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알게 됩니다. 근데 좀 지나서 알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돼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막 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노함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좀 심하게 앓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아내가. 근데 남편은 그걸 거부해버려요. 나 이혼 못한다. 왜? 너랑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자녀 양육권, 너랑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자녀 양육권 같은 걸 해야, 양육권 때문에 또 싸우고 뭐 이럴 텐데, 아, 나 그거 싫다. 번거롭다. 그것 때문에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혼을 이제 요구를 여러 번 하다가 너무 이 남편도 좀 계속 이제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때문이라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안 하기도 했나봐요. 두 사람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화해하자는 그런 의미였는지, 사실 그 마흔산 그 차 안에 사망하는 게 전날 원래 온 가족이 그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첫날이었대요. 그 다음날이, 사건 현장 그 당일날이. 그래서 당일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 외국 여행을 가기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근데 이 남편이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뭐 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차키를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학교도 가고. 근데 문제가 둘째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이 집안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남 3녀예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아이가 한 막내고 이제 3명의 여자아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 둘째 아이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머니랑. 원래 둘째 딸은 이
남편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당일날 이 아이가 아마 외지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방학 기간에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쇼핑도 하고 뭐 놀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 사고도 당하게 되죠. 자, 먼저 이제 남편의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로는 허금산이고요. 중국어로는 쉬진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55인가? 뭐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55이 아니고 50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의 직업은 홍콩 중문대학 마취학과와 응급치료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수였던 제자에게 경찰이 이제 물어봤겠죠. 그 당시에 니네가 무슨 실험을 했느냐. 그 물어보니까 제자가 대답하기론 토끼 체내에 일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서 중독성 및 흡입 계통의 뭐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시험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났었나 봐요. 그래서 쉬진산이 그 일산화탄소를 약 1m가 되는 진볼 안에다가 투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실험실에서 나갔대요. 근데 그때 실험실 안에 그 조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긴 제자였지만 한편으로 자기 정인, 그러니까 정부였던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 여자는 이제 사라리라고 하는 여자인데 좀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쉬진산보다 16살이 어린 23살밖에 안 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의학을 배운 쉬진산이 가짜 일산화탄소 흡입을 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위험성을 모르고 집에다가 가져놨을까요? 그리고 그걸 트렁크 안에 넣었을까요? 뭔가가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사는 오히려 경찰에다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아, 나는 살인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나는 쥐를 제거하고자 했을 뿐이다. 근데 내가 깜빡하고 그 트렁크 안에 있는 걸 깜빡하고 집에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죄송한데 잠깐만요. 큰딸의 말로 보면 확실히 쥐가 집에 있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가끔 쥐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험을 좀 했던 거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쥐뿐만 아니라 바퀴나 뭐 작은 도마뱀 같은 것도
집에다가 두고 좀 실험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둘째 여동생이 조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뭔 얘기냐? 시진산의 집에서 한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인도네시아 가정 도우미에게 질문을 하니까 또 이 여자는 또 딴소리예요. 그 큰딸이랑 다른 얘기, 아주 상이한 얘기랍니다. 무슨 얘기냐? 지는 집에 존재한 적도 없다. 그리고 뭐 바퀴나 도마뱀 전혀 없었다. 그냥 뭐 그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은 거는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에다가 뭐 진보를 넣고 그것도 자기는 본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자기 둘째 딸이 차에 있는데 그 차 트렁크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담은 그 진보를 넣어놨겠냐. 근데 이 시진산도 죄송합니다. 자꾸 발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할게요. 호금산도 몰랐죠. 둘째 딸은 안 갈 줄 알고 그냥 그 아내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만 가라. 그리고 그 딸은 그냥 집에서 공부하라고 해라. 그리고 당부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해요. 그 학교도. 근데 말을 안 듣고 이제 둘이 같이 나간 거죠. 그리고는 사고가 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는데 사실 이 집안 재산이 조금 많았던 모양이에요. 뭐 남편 그 호금산이라는 사람 직업이 그래도 의사인데다가 부교수잖아요. 그리고 뭐 아내는 무슨 직업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의학이랑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그 인턴 하다가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홍콩 사이공 시사로라는 그 부자 동네가 있는데 거기 3층에 독채가 그 사람들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뭐 7채에 임대를 하는 또 부동산 임대한 그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홍콩 돈으로 한 680만 달러. 아마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한 1억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남자들이 좀 돈이 생기고 조금 배가 부르면 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했을까요? 아무튼 제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정부가 됩니다. 자, 이 호금전이라는
남자는 그 16살이 연하인 여제자와 사귀면서 아주 큰 돈을 이제 막 썼다고 그래요. 뭐 명품백, 뭐 좀 값어치가 좀 나가는 무슨 물건들을 이제 선물 공세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집을 한 채 또 마련해 주고 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근데 아내는 그걸 한동안 계속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황당하고 이 뻔뻔한 남자는 자기의 그 정부인 그 사다리를 자기 딸 2명의 중국어 그러니까 그 가외 교사도 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 내에서 또 몰래 또 둘이 또 그 짓을 애정 막 표현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내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 어디 가다가 그 두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내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 아내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되죠.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을 못하겠다. 그래서 뭐 이혼 못한다고 막 그러다가 이 아내가 자꾸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위자료를 반은 못 주고 40% 정도는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내는 반을 줘라. 재산 반을 나에게 줘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자는 끝까지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나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그냥 그래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 2군데를 이제 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두 부부와 또 그 4명의 자녀와. 그렇지만 그 다음 날 가기도 했지만 그 전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이 지나서야 이 용의자, 아니 진범은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허금산이라는 사람이 원래 홍콩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레이시아 출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머리가 좋았는지 영국 런던에서 2군데의 그 의학 대학원에서 박사와 석사 학위를 따고, 그리고 런던 무효병원에서 1988년도에 아내였던 황수호 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인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사귀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홍콩으로 와서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금전이 홍콩 중문대학에서 이제 의사 겸 부교수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액의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또 많은 부동산을 또 갖게 됩니다. 대출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부동산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습니다. 그 2004년
차라리 중국어든 리잉치라는 이름을 가진 23살 여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홍콩 중문대학 마취학과와 그 응급치료학과 박사 전공이었고, 이제 인턴으로 아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호금전이, 그러니까 시진산이,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여러 번 아내 몰래, 아이들 몰래 여행을 다니면서, 그랬겠죠? 그리고 심지어 황당했던 건 사건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 두 모녀가 죽고 나서 그 2년 그 사이에 있잖아. 체포되기 그 사이에 그들의 애정 행각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뭐 길거리에서 막 부끄럼 없이 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막 다녔다고 해요, 길을. 그리고 쇼핑도 하고 뭐. 그게 이제 파파라치에 의해 사진이 찍히고, 그래도 그들은 전혀 하늘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냥 즐거워서 그냥 기쁨의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 아이였다면 진짜 아주 아버지고 뭐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부가 재산 분할권, 뭐 자녀 영유권 이런 것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둘이 막 고집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양보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싸움이 하다가 그냥 부득이하게 이혼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당연히 오래 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시진산이 생각하기에 저놈의 아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저 젊고 예쁜 나의 제자, 그리고 나의 정인인 사라와, 그러니까 니잉치랑 이게 안 되잖아요.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니잉치도 그 살인 그 계획에 아마 동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잠실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산화탄소를 가득 짐볼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본인과 아내가 같이 사용하던 그 차 트렁크 안에다가 두고 바람을 좀 천천히 빠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날 아내가 차를 사용할 수 있게 차키를 주고 학교로 자기는 그냥 버스 타고 출근을 해버리죠. 그 황소우펀, 그 아내는 그 사실을 당연히 모르죠.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싫어하고
이 어린 정인에 빠져서 미쳐 있다고 했지만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2015년 5월 말쯤에 그 남편이 준 차키를 갖고 그 차에 자기 둘째 딸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승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오후에 오후 2시인가 3시쯤에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차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상태에 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18년 8월 22일 날 2명의 살인을 저지른 죄로 처음 시진산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몇 번 재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9월 19일 최종 재판에서 배시몬드 상의로 5대2의 표를 받고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징역 살이를 하고 있겠죠. 자,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렇게 짧은 얘기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